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한국의 최고 선거 전략가 그리고 여론조사 전문가인 김장수 박사님 모시고 선거 전망, 총선 전망 해보겠습니다. 제가 던지는 질문들이 보통 애청자님들, 시민들이 가진 그런 질문일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선거운동에서 13일간 선거운동하고 15일날 이제 표를 던지게 되는데 이렇게 이 13일간에 정말 그렇게 그렇게 진폭이 플락추에이션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론조사를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지금쯤은 마음을 정했다고 봐야 됩니까? 변한다고 봐야 됩니까? 일단 원래 그냥 여론조사가 틀리는 겁니다. 여론조사가.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이제 외국 선거연구에서도 마지막에 정했다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한쪽으로 쏠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정했다는 분들이 한 10% 정도 이렇게 있는데 4%, 4대 6 이렇게 가지 그걸로.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선거는 2016년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네. 한국당, 당시 이제 한국당 계열에서 새누리당 180석 예측했잖아요. 200석까지 가면 어떡하냐. 그 180석 예측을 되게 보수적으로 했을 거예요. 왜? 200석이나. 근데 그럼 그 사람들이 그냥 180석을 얘기했느냐? 여론조사가 그랬을 거예요. 네. 여론조사가. 그러니까 전국을 다 해보니까 제 생각에 180석 정도 얘기했으면 좀 깎아서 얘기했을 거고 한 200군데 이긴다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당시 정당 지지율을 보면 새누리당이 한 40%, 민주당이 20%. 20% 그 정도 나오죠. 그럼 전국 다 지는 거죠. 그러니까 호남 빼고 자기들이 다 이긴다니까. 그것만 보면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예.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보면 중앙일보를 기준으로 하면 중앙일보가 그래도 허접한 신문이 아니니까. 근데 제가 이 얘기는 이기는 게 별로 없어. 꼭 이 얘기는 해야 되겠어요. 중앙일보는 요새는 이제 외부에 맡겨서 하는데 그전에는 중앙일보 자체 조사를 했어요. 네. 그런 쪽으로 틀리는 데는 중앙일보를 당할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신문에서는 한 150개 정도 나오지 않냐? 그럼 중앙일보는 훨씬 그 차이가 커요. 그래서 저는 당시 중앙일보 자체 조사팀의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이번엔 입소스라는 그래도 통계조사 좀 그렇죠. 마케팅 많이 했는데 정치 여론조사는 최근에 이제 좀 이제 입소스나 되게 큰 회사죠. 그리고 그분들이 주로 이제 기업 마케팅 쪽인데 네. 이쪽에는 자기들만이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자면 삼성이 만들면 잘 만든다고 해서 삼성이 부엌칼도 잘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겁니다. 입소스나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정치 여론조사를 할 때 자기들만의 비법이 없어요. 그냥 틀리면 다 같이 틀리는 거를 하는 거예요. 한국형 조사 방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네, 자기들이 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기업 마케팅 홍보에 되게 일가견이 있다 할 때는 자기들의 특수한 비법들이 있어요.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근데 지금 보면 그래서 입소스든 더 큰 회사든 그분들이 그전에도 계속 여론조사를 했었죠. 2016년에도 했고 그때마다 그렇게 크게 틀렸어요. 근데 그렇게 크게 틀리는데 그냥 우연히 틀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는 조사 방법이 한국의 정치 현실에 안 맞는 거예요. 네. 응답률을 제일 많이 지적하더구만요. 응답률이 6%라 그러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서 이제 여론조사 네. 박사기를 하셨는데 전화 수신하자마자 끊는 것까지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응답률은 그건 제가 좀 구체적인 얘기인데 한국의 응답률은 응답률이 아니에요. 네. 미국에서 응답률이라는 거는 전화가 연결이 안 된 것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1000개 샘플을 하겠다 그러면 3000개를 넣고 여기 전화 연결 안 된 거 이런 것도 다 치는데 우리나라는 전화가 컨택이 되고 응답 안 한 것만 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미국 기준으로 하면 응답률이 한 3-4%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론조사보다는 우리 애청자님들은 좋다. 틀린 건 그쪽에 저는 2016년 틀렸고 이번에도 정확하다고 얘기는 못하게 할 것 같고 그나마 추세라는 건 알 수가 있는데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이제 추세라는 게 있죠. 저는 원래 이번 선거가 다른 변수들이 없었으면 한 160석 정도 한국당, 미래통합당이 얻을 거라고 봤는데 코로나가 있었고 그 사이에 이상하게 이제 2016년에 있었던 게 친박 공천에 대한 논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은 친문 공천을 했어요. 근데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됐어요. 공천 파동은 별로 없어. 한두 군데 정도인데. 근데 이번에 이제 공천 파동은 한국당에서 생겼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지역적으로 영향을 줘서 한 2, 30석 정도의 손실이 날 거다. 그럼 이제 140에서 130석 사이인데, 저는 한국당이 130석 이상으로 일당을 겨룰 거다 이렇게 봐요. 근데 네. 지금 민주당은 원체 자기들이 이제 그 전에 이제 여당이니까 전국 조사를 다 했겠죠. 네. 그러면서 그게 하도 좋으니까 자랑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기자들한테 다 얘기를 했어요. 뭐 어디가 어떻다 이런 거가 다 얘기했는데, 지금 보면 그쪽 나오는 게 자기들이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아도 147개고 지역구에서만. 그럼 이제 한국당은 잘 봐줘야 101개다 이렇게 나왔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민주당은 뭐 돈이 네. 있으니까 뭐 청와대도 조사하고 그렇죠. 뭐 여당 많이 조사하고 해갖고서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하니까 잡는 게 한 147대 101. 예, 그러면 이제 그럼 비례 합치면 248이면은 거의 뭐 저 무소속이나 무소속이 대여섯 개 된다고 보는 뭐 겁니다. 대여섯 개 정도. 뭐 예. 다른 뭐 민생당이나 그렇죠. 호남 석권이라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생당 뭐 해서 기타 등등이 가져갈 게 대여섯 개밖에 안 대여섯 개밖에 안 된다. 된다. 뭐 그리고 그 분석은 아마 맞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6년에 한국당에서 180개, 아마 200개 가까이 이긴다고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호남 빼고 다 이긴다. 뭐 이렇게 나왔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200개라고 하면 건방져 보이니까 180개로 줄였듯이 자기들이 147개 이긴다. 이거는 자기들도 뭐 부풀려서 얘기하진 않았을 거예요. 자기들이 한 여론조사에 그렇게 나왔는데 자기 한 여자 조사. 네, 문제는 그 여론조사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고, 그냥 야 우리가 지니까 못 믿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여론조사, 지금 한국의 여론조사의 문제가 이제 두 개예요. 가장 큰 게 계속 지적되어 왔던 문제예요. 이거는 뭐 여론조사를 잘못한다 잘한다 문제를 떠나서 문재인 지지자들이 너무 많이 잡힌다는 거. 그래요. 네. 그래요. 그건 뭐 지금도 네. 확인되더라고요. 예, 문재인 지지자들이 너무 많이 잡혀서 그 여론조사에서 문재인을 빼야 된다는 거하고, 또 하나 총선 결과하고 이거하고 다른 거는, 이거는 그 여론조사에 응한 사람들이 모두 투표한다는, 비슷하게 투표한다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20대에서도 뭐 투표율이 60대하고 같다. 그러면 근데 이제 만약에 이걸 다르다고, 현실은 다르잖아요. 예를 들자면 고연령층이 투표율이 높아요. 그래서 고연령층에서 지지율이 높은 정당이 실제 투표에서는 더 많이 얻어요. 이것도 이제 그 지역구별로 한 4, 5% 정도를 카운트를 해줘야 돼요. 그럼 지금 민주당이 147개 이긴다 이랬을 때, 이건 자기들이 볼 때 한 뭐 5% 이상 이기는 데인데, 거기서 최소한 7, 8% 정도를 빼고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147석 뭐 숫자가 뭐 빤하니까 영남 65석을 뺀다 그러면은 예. 지금 뭐 TK에서는 저 대구 경북에서는 홍준표도 지금 살지 말지 언더독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고, 부산 울산 경남에도 민주당이 이렇게 뭐 우세 보이는 적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 이제 65석을 뺀다 그러면 그 호남 충청을 다 먹고 56석 다 먹고 저 124석 걸린 121석 걸린 수도권에서 최소한 90석을 먹어야 된다는 계산이 좀 나오잖아요. 자기들 계산은 지금 호남이 28개고 제주가 3개 아닙니까? 네. 제주도 유리해요. 31개 먹고.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대충 30개가 나오고 이 수도권에서 90개를 얘기한답니다. 그럼 120개 120개죠. 120개인데 충청, 강원에서 이제 지금 조사상으로는 자기들이 유리한 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 이제 140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비례 붙이면 170개 뭐 이제 180개가 나오는 거죠. 그게 2016년에 한국당에서 했던 계산법입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2016년에 정당 지지율 하면은 아이고 이놈들 이름 하고 새누리당인가가 하여간 40% 나왔어요. 40% 나오고 지금의 민주당이 20% 25%였어요. 맞습니다. 지금 조사하면 딱 그대로야. 예. 딱 뒤집으면. 예. 그런데도 똔똔밖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금 수도권이 121석 중에 90석을 가져가고 가져갈 만큼 지금 민주당이 압도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하나를 더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선거를 제가 계속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총선은 뭡니까? 총선은 정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권을 견제한다는 게 아니라, 정권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을 찍고, 정권이 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을 안 찍어요. 근데 네. 지금 나오는 조사하고 달리 이제 지역구 조사가 전국 조사보다는 좀 정확한데, 이거에 보면 전국적으로 정권 심판론이 높아요. 정권 심판론이 높기 때문에 지금 보면 저는 이제 일당을 두고
그 미래통합당하고 민주당이 경쟁 관계인데 지금 남은 시간을 감안해 보면 지금이 민주당한테는 최고 좋고 한국통합당한테는 가장 안 낮은 좋은, 저점이에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이제 공천 문제들이 좀 정리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래도 미래통합당하고 민주당하고 130석을 놓은 일당 경쟁을 할 거고 네. 일당은 미래통합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지역구 공천에 있어서는 집권 여당이 예. 그 75% 정도 되는 현역들을 살렸기 때문에 예. 물갈이가 적었기 때문에 조용한 거고 이제 자유한국당 그 반에서 뭐 외부에서 들어오고 시끄럽고 한 뭐 절반 가까운 사람 물갈이 했으니까 했는데 근데 이제 비례정당 비례대표 부분에서는 저 당이 지금 난리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문제가 현역 이게 이제 이 미래통합당의 공천은 아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현역들을 날려서 문제가 된다 하는 데는 대부분 영남이에요. 그리고 이제 강원의 권성동 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영남에서 질 일이 없어요. 이건 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대충 나오는 여론조사들 언론에 나오는 것만 봐도 통합당의 그 김영호 공관위에서 한 엉뚱한 데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이거죠. 그렇죠. 수도권의 남양주를 여기 이길 수가 없어요. 원래는 5% 정도 지는 그래도 해볼 만한 지역이었는데 그러니까 일반 유권자들이 볼 때 야 이건 뭐냐 비상식적인 공천들이 이루어진 지역 그 대부분이 청년 벨트예요. 그런 데서 그러니까 배현진 같이 뭐 2, 3년이라도 열심히 하고 뭐 분당에 뭐 김민수, 용인의 김범수 이런 사람들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이상한 공천을 한 지역들이 있고 그 지역들이 특히 어렵게 나타나고 있어요. 네. 지금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는 우리 김 박사님이 말씀이 딱 맞는데 지금 민주당의 가장 좋은 시점까지 가장 올라간 좋은 것 같고. 시점입니다. 예. 근데 코로나의 그 비말 침 튀기는 게 좀 가라앉고 나면은 이 경제 파탄에 대한 국민들의 그 생각들이 지금 시민당인지 뭔지 그 집권 여당에서 국민 전원에게 1인당 60만 원씩 매월 지급하겠다는 공약했다가 처리하고 하는 건데 예. 이 돈 준다는 것도 지금 그 발표됐을 때는 사람들이 와 그러는데 벌써 야 나는 받니 안 받니 뭐 지역에서 뭐 이재명이까지 주니 박원순이 있고도 받니 막 이렇게 하면서 야 살림 진짜 이렇게 하는 놈들한테 나라를 맡겨도 되느냐는 싹 반론도 일어났고 저는 하나 더 희망을 갖는 게 김종인 씨가 그래도 좀 선거 전 지금 잘 지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일단 이제 이 코로나 같은 경우가 이제 민주당에 유리하게 가는 게 코로나뿐만 아니고 코로나를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원래 위기론 이후에 엄청난 위기가 올 거다 할 때는 이게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주자는 여론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게 민주당의 플러스 요인으로 작동을 하는데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게 지금 왜 여론조사가 이렇게 잡히느냐 이거는 이게 이렇게 쉽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과대표집이라는 거는 문재인 지지자들이 많이 잡히는 거예요. 66% 67%이 예. 잡히는 근데 이제 그 문재인 지지자가 적극적으로 응답하기도 하지만 보수 유권자가 이거를 엑싯이라 그래요. 예를 들면 청와대 국민청원에 보면 문재인 지지자들이 훨씬 압도적이에요. 왜냐하면 보수 유권자들은 내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얘기해서 뭐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론조사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중도 보수 유권자들이 여론조사에 응답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은 투표하러 안 나오느냐? 투표하러 나와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웬만한 경합 지역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한 10% 정도 진다, 내지는 7, 8% 진다 하는 데는 승부를 예측할 수 없게 박빙으로 갈 건데 민주당에서 147석 이긴다는 거의 절반 정도가 다 5%, 10% 이내에 있는 지역들이에요. 대부분 이제 수도권이고 뭐 충청권. 그래서 그런 데서 결과가 박빙으로 가면 저 147석이라는 예측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110석도 되고. 지금 여론조사들 뭐 문제점은 있지만은 투표 꼭 하겠다는 층이 지금 73%, 뭐 74% 돌리게 조사가 되고 있는데 또 엉터리 또 언론사의 편향에 따라서 코로나로 인해 투표 열기가 뭐 결집하고 뭐 이건 엉터리 해설이죠. 네, 코로나 때문에 투표율이 낮아져야 되는 게 맞지. 이거는 정권 심판으로 가겠다라는 징표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응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문바들이에요. 코로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잘했고, 내가 코로나 때문에 지지 정당을 바꿨고, 내가 코로나 때문에 투표하러 가겠다.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그렇게 액면 그대로 믿을 게 아니고, 먼저 이제 최고 먼저 이 샘플이 공정한 샘플이냐, 그러니까
중도 보수 뭐 진보가 골고루 원래 비율대로 들어가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도 나아진 게 없어요. 자, 그러면 그쪽은 이제 그쪽과 또 여론 조사를 해온 이제 언론기관의 이야기고 우리 김장수 박사님이 몸담고 있는 진영에서도 그래도 뭐좀 세밀하게 들여보기 위해서 어디를 맞추기가 아니고 이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뭐 조사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저기 수도권에서 121개 중에 90개를 내줄 만큼 일방적으로 좀 끌려가고 있나요? 아니면 아니 저는 후보 아마 조사는 대충 저렇게 나올 건데 다른 데서 하는 것도 근데 이제 문제는 정권 심판론이 여전히 강하게 있고 선거가 다가올수록 지금 후보 지지율보다 정권 심판론이 총선 결과를 가를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수도권에서도 박빙 선거로 갈 거고 일당을 가지고 130석을 가지고 싸움이 붙었는데 미래통합당이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권 심판론이 강한 것을 확인되는 거는 지금 어디까지입니까? 대구, 경북, 그렇죠. 부산, 울산, 경남은 이제 확인이 되는 것 같고 충청권도 더 강하게 충청도 강하게 되고 확인되고 있고. 수도권에서는 팽팽합니다. 와, 결국 이제 지금 뭐 13일 동안의 선거 운동 기간 동안에 누가 더 이 정부가 3년까지 해온 거에 대한 심판해달라고 호소를 할 그렇죠. 건지 예. 코로나니까 돈 나눠줄 우리 네. 선거 끝나면 더 줄 수도 있으니까 좀 해달라는 게 될 건지 그거를 또 지켜봐야 되겠고 좀 매주 나오셔가지고 2번쯤 될 것 같은데 중간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